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살짝 실망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박소민입니다. 네. 저는 리빙랩 기반 시민 역량 강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저는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협업의 가치를 실현하며 소통을 디자인하는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디자인할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을 디자인하는 회사이고요. 다양한 활동 중에서 리빙랩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경험을 녹여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교육 관련한 이야기를 제안받고 시민교육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오시죠. 과학기술기본령 시행령 24조 7에 의하면 시민교육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대한 사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이행되었던 종합계획,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생활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는 생태계 내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교육 전문기관이나 또는 K-MOOC를 통해서 대상자를 시민에게 좀 넓히면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일반 시민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기업 등에게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의 매년 시행계획을 한번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 20년, 21년, 22년의 시행계획 내용과 이행 실적 언급에 대한 것을 보시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리빙랩 시민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진청을 비롯해서 또는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에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데이터화가 덜 됐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금 전에 앞에 자료를 보시면 SOS 랩이라고 하는 게 중복적으로 나온 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SOS 랩, 시민생활안전 SOS 랩을 중점적으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전 SOS 랩은 3대 전략, 6대 추진 과제로 진행되었던 지난 4년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미 이행이 끝난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 시민 퍼실리테이터, 시민 리더 그룹을 양성하고 또는 시민 연구반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민생활안전 SOS랩은 대전의 리빙랩 문화를 확산시키고 리빙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SOS, 뭐의 줄임말인 것 같으세요? SOS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스보의 SOS인데 실제 SOS랩에서 SOS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Solution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의미의 SOS입니다. 이 SOS랩에서는 시민 생활 안전에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점점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생활의 안전이 점점 위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활 안전이 확보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게 하는 대전 특화형 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양성 보실게요. 1기부터 4기까지 매년 20명에서 많게는 27명, 4년간
95명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응이 있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대전 리빙랩이 활성화가 되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연구반 운영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탐색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그러한 시민 연구 활동이었는데요. 1기에서 보시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농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2기에는 독거노인의 식사나 식단 관리 시스템, 3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스마트시티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서 5가지, 4기에서도 집 앞 데이트 폭력 및 범죄 행동 예방할 수 있는 초인종 개발까지 5가지. 작년에 5기에서는 저실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점 AR길 안내 서비스 개발 등 5가지, 총 23가지의 의제 관련해서 시민 연구반 활동이 있었고 이 중에 19개의 의제는 실증으로 연결이 되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 연구반과 시민 퍼실리테이터 SOS랩의 시민 교육과 관련한 시사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다는 것은 지역의 리빙랩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의 리빙랩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시민 연구반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고 솔루션을 도출해내고 기업과 연결돼서 실증까지 연계하는 활동을 직접 하면서 시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리빙랩 수행 역량을 강화했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5기의 이런 시민 연구반을 계속 하나도 놓치지 않고 5기를 다 참여한 한 분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참여를 했는데 우리들이 이야기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면서 이 생활의 안전을 가져오고 편리함을 가져오는 걸 보면서 꾸준히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서로 논의할 때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직접 퍼실리테이터 또는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수행했던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했던 리빙랩인데요. 이거는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2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3명, 사회복지사 5명,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 2명, 그리고 활동 지원사라고 또 별도의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들을 활동을 돕기 위한 그 활동 지원사 2분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했던 이분들이 리빙랩에서의 시민 과학자가 되어서 참여했던 활동입니다. 초기에 대전 대덕 희망실험단이라는 이름을 함께 정하고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했고요. 아이디어 발산하고 수렴하는 단계,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해보는 총 9회에 걸친 디자인 승인 방식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문제 정의로는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장애인들에게는 문 닫힘이 조금 더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문 닫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편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이 복지관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정의로는 이 시기가 2020년이고요. 코로나가 거의 피크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 바로 안심 문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 번째 문제 정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 정의를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 정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이것이 실현됐다는 그 포인트보다는 이 리빙랩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인식이 달라지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승강기 안전 강화 시스템에 보시면은 위쪽에 엘리베이터 안에 빨간색 패드 보이시죠? 빨간 화면에 이 패드가 터치만 하면은 바로 담당자의 전화로 영상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기술입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함께 가꿨던 대전 대덕 희망실험단의 시민 과학자분들입니다. 우측의 사진에 앞에 희망실험단이라고 하는 글을 들고 있는 세 친구가 발달 장애인 3명이었어요. 초기에는 사실 저희도 혹시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에게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커다란 배움을 만들어준 그런 리빙랩이었습니다. 당시 사업 당시 시장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저희 회사의 교육 개발 팀장이었던 남현립 팀장이 2022년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발표했던 복지관 장애인의 리빙랩 참여 및 학습 경험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여했던 한 분 한 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를 모은 것이고요. 지금 리빙랩 경험은 초기에는 하는 수 없이 했다. 권유에 의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참여해 주세요. 하는 수 없이 했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바지할 부분이 있다면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참여를 했었는데 리빙랩을 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가 생겼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도 빠져들더라. 다른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참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전환 파트는. 그 다음 세 번째 범주 리빙랩 학습 경험의 범주에서 가장 좋은 혁신은 내 안에라는 표현은 아무도 이전에는 장애인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고 그리고 실제 나는 사실 내 안에 어떤 아이디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복지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안에서 꺼낼 수 있다는 거에 본인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혁신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성 향상은 기대 이상의 재미를 느끼셨으니까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겠죠. 주도성 향상으로 인하면서 본인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복지관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감시하는 눈빛이었답니다. 잘하나 보자.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따뜻한 공감을 갖고 관찰을 하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 시혜가 아닌 소통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 이 리빙랩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연구 과정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담은 건데요. 여러분 자료에는 아마 다른 형식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사실을 영상을 같이 좀 잠깐 2분 정도만 보고 싶은데 지금 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십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걸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빛님은 지체장애인 조금 전에 화면에 계신 이 분의 피드백이었는데 보통 어떤 결과물을 갖고 우리 장애인한테 평가를 받기 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남달랐다. 기획 단계부터 우리들의 의견을 자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안전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는 점 우리를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길 원한다는 점을 느꼈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그런 경험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이분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겠고,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 다른 모든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보신 사례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것도 포인트지만 저기는 초기부터 참여하시는 시민과학자분들이 어떤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배움을 만들어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대상자는 노인이에요. 대부분 노인기에 속하는 분들은 더 이상의 배움은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리빙랩을 통해서 노인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시의 장동이라고 하는 대덕구에 있는 마을이고요. 바로 앞에는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계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계족산 앞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의 산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대전시 대덕구 장동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분리배출장이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분리배출장 앞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진행됐던 사례이고요. 마을 주민들 3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분리배출 없이 무단 투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됐어요. 쓰레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리배출 정거장을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이후에 구청에서 추가로 3개를 더 설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동굴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마을의 환경 감시원이 되시는, 그래서 근데 초기에는 3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분까지 또 일자리도 창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무조건 저는 사실은 리빙랩은 사업을 마치는 과정에도 말씀드리는 게, 리빙랩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빙랩 사업 이후에 마을은 계속 변화돼서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을로 바뀌고 있고,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제가 탈바꿈이라는 표현을 써도 진짜 부색하지 않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운데에 사진 보시면 쓰레기가 함부로 막 무단 투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분리배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마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과연, 역시 동일하게 남현미 팀장의 이 석사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리빙랩 참여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7, 80대 어르신들이 의식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또한 협동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리빙랩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삶의 질을 보시면 무료한 나의 일상 속에 역시 나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생활실험실의 첫 번째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죠. 연구활동하느냐고 나 밤잠도 설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키지? 우리 마을의 이 쓰레기 문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냐고 밤잠도 설쳤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리빙랩입니다. 네, 확장성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혹시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있나 찾아보니까 대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의 사례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고 리빙랩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육하면 앉아서 또는 일반 강의 형태가 아니라 활동 중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리빙랩, 러닝 바이 두잉, 우리가
리빙랩을 실제 하면서 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의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분들이 이후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노울에서의 시민교육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맞춤형 멘토링 교육이 있고요. 하루 대면형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교육, 현장 방문 교육, 맞춤형 워크숍 교육, 세미나나 또는 컨퍼런스 교육. 이거를 보고 사실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여건이, 나의 상황이 되는 대로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랩 관련한 시민교육을 우리는 앞으로 유형 분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학습 대상별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노인이냐, 장년이냐, 또는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또는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마을의 커뮤니티 리더들이냐에 따라서 학습 대상별 유형을 분류를 하고 학습 방법 또한 우리가 유형을 나눠야 되겠죠. 학습 방법, 직접 리빙랩을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강의형, 워크숍형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나누고 필요가 있고요. 학습 지원 주체별로도 중앙부처이냐 또는 지자체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시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지식 습득형이나 개인 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민 교육을 했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체험해서 학습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지역 혁신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언을 좀 하면은요, 좀 시간이 많이 오바됐나요? 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이나 리빙랩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시민학습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고 두 번째, 리빙랩 사업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는 시민 역량 강화가 너무 필수적입니다. 이 시민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습 방법론 또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는 하지만 이게 흩어져 있으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세 번째, 사회문제 해결 R&D 그리고 시민참여 리빙랩 사업 프로젝트에 시민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을 의무화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학습 대상과 리빙랩 사업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맞춤형의 그런 강의나 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 또는 그런 기관들을 육성하면서 생태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탕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봤어요. 23년부터 27년까지 종합계획은 어떤가? 이곳에서 시민교육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또는 사회문제 해결 성과 활용 확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 3회 세부를 보면은 경험 공유, 혁신 역량 교육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안의 내용에 제 밑에 아래 보시면 대상별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종합계획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